지금 그 서머스텟 볼보 S80 2세대 2.4D 디젤 차량에 호환되는 서머스텟을 주문한 걸 지금 받았고요. 야, 중국이 참 일을 잘합니다. 요즘 그 춘절이라고 하죠. 한국은 구정하고 신정이 있는데 중국은 춘절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2월 한 달을 다 쉬었었어요. 2월 1일부터 좀 빠른 데는 이제 그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내지는 3월 초까지 이렇게 한 달을 쉬었었는데 중국도 지금 많이 변했네요. 지금 한 24일까지만 쉰다고 하니까 중간에 이제 징검다리 있는 건 다 쉬고 한 2주 정도 쉬는 거죠. 2주 될래나? 그래도 물건이 도착을 했어요. 야, 대단하다. 그죠? 춘절만 아니었으면은 이건 3, 4일 전에 도착을 했을 텐데 어찌됐든 봅시다. 이건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은 전부 다 그렇지만 특히 서머스텟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센터에서 가격이 그 워터펌프라든가 몇 가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70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럼 70만 원 자체는 그렇게 뭐 워터펌프까지 교체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부담된다고 보긴 좀 그렇죠. 서머스텟을 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차 폐차할 때까지 한 번 정도만 더 갈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주 망가지는 그런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공임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100만 원은 넘어가야 되겠죠. 100만 원쯤 될 텐데 이게 부속이 3만 개인데 그거 망가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차값보다 더 나온단 말이야. 신차 출고하는 게 지금 저기 한 7천만 원대. 그런데 어찌 됐든 수리를 해서 쓰면 되는데 생기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볼보 S80 2세대 2.3, 2.4 D5 디젤 모델은 이렇게 생긴 그 서머스텟이 호환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아래 여기에 이렇게 스프링처럼 돼 있죠. 여기 비철금속인데 뭐 구체적인 뭐 명칭 모르겠고 온도가 80도 이상. 근데 여기 보시면은 90으로 되어 있어요. 90도시 K4 별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온도가 90도가 넘어가면 수축한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80도 이상, 84도 이상 되면 요 안에 이 스프링처럼 되어 있는 비철 금속이 수축을 하죠. 수축을 하면서 원래 이게 엔진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밸브가 들어있죠. 밸브가 있어서 그게 꼭 막죠. 거기에도 밀착할 수 있는 가스켓이 안쪽에도 있죠. 뜯어보면 뜯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뜯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고정을 해놨는데 뜯을 수 있게 돼 있고 요 끝에를 보면 이 철물의 끝 쪽을 보면 여기를 막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물이 안 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이쪽 부분에 엔진에서 이 과열되면 엔진에서 뜨거워진 물이 요 철물을 뜨겁게 만들고 이게 90도가 넘어가면 수축해서 이제 수축을 하면서 이쪽이 열려서 밸브를 통해서 냉각수가 쏟아져 나가는 거죠. 순환하는 거죠. 보면 이게 세 가지 하나, 둘, 셋, 그죠? 들어가고 세 개예요, 세 개. 원래는 뭐 들어가는 쪽, 나오는 쪽에서 2개면 되지 않겠나 싶지만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엔진을 시키려고 그러면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은 식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가 왜 또 있지? 이상하죠. 이상하다. 이거 팬으로 가요. 요거는. 요것도 팬으로 갑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지? 아니야 이거. 내 이쪽을 깨서 이쪽을 했으니까. 요거는 상부로 가고 팬으로 이렇게 가고. 자, 근데 이게 냉각수는 곧 온수이기도 하죠. 그 차 엔진을 식히는 역할도 하지만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냉각수가. 그래서 이 냉각수는 어디로 갑니까? 변속기로 가죠. 변속기하고 다른 부품을 돌아서 따뜻하게 만들죠. 처음에는 엔진이 시동이 걸리면 따뜻해지고, 이 따뜻해진 물이 처음에는 이제 좀 데피는 용도가 되기도 하죠. 이게 다른 데는 차가우니까 겨울에. 어쨌든 이 호수는 3개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그런데 이 호수가 지금 재고가 없어요. 이게 그럼 호수가 3개만 있으면 되냐? 그럴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호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냉각수 상부 호수하고 하부 호수로 크게 나눠지는데, 상부 호수와 하부 호수는 각각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깁니다. 한 1m. 그래서 3개, 4개가 결합돼가지고 하나의 부품을 만들고 있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호수가 몇 개는 없어요. 몇 개는 지금 검색도 안 되고 있지도 않고. 하부 호수가 그렇습니다. 센터에서도 지금 검색해서 없으면 국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나머지를 좀 주문을 해서 그걸 지금 가지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달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호수가, 이 냉각수 호수가 3개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게 부품까지 다 하면 한 10대 개 정도 돼요. 하다못해 그 냉각수 뽑아내는 마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개도 고무링으로 되어 있고, 그 고무링이 조금 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질 수도 있어요, 끝에가. 그럼 잘 안 들어가요.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되죠. 이게. 근데 이제 하부호수 같은 경우에는 그 라디에이터에 붙어 있는 하부호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부식되거나 그래서 잘못될 일은 거의 없는데, 상부호수가 문제예요. 상부호수가 변속기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일체형인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범퍼를 뜯어야죠. 범퍼도 뜯어서 거기에 좀 끼울 게 있으니까 범퍼 뜯고 시야가 잘 확보되는 상태에서 해야 되고, 밑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밑에 들어가서 뭐 작업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위에서도 가능합니다. 볼보 2차는.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고무링이 이렇게 끼워져 있죠. 가스켓이라고도 하고 뭐 고무링 뭐 이렇게, 이 고무링이 끼워져 있는데 이 고무링이 일체형으로 같이 왔어요. 너무 좋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끼워야 된단 말이야. 아, 정말 짜증나죠. 이거 품번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골치 아프죠. 근데 같이 끼워서 일체형으로 온다. 좋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눌려 있고 진동이 있고, 그 다음에 고압에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좀 눌려가지고 이쪽에서 새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데, 지금 내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쪽이 다 그 과자처럼 박살이 났어요. 이쪽 부분이. 이건 뭡니까? 전기선이 들어가는 거죠. 전기선이 들어가서 뭐를 감지를 한단 말이죠. 뭘 감지할까요? 쇠가 있어요. 전기선이 들어가서 쇠가 있고 감지를 한다. 수온을 감지를 하겠죠. 그래서
엔진 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냉각수의 온도가 얼마가 되는지 이걸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온도가 좀 비정상적이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너무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 너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 그럼 바로 경고등이 뜨죠. 경고등이 뜨는데 냉각수 관련해가지고는 부동액이나 냉각수 관련해가지고는 노란불 경고등이 아닙니다. 빨간등 경고등으로 뜨죠. 대부분. 근데 요번에 그 내 차 같은 경우에는 노란 경고등 엔진을 점검을 해라 이렇게 노란 경고등이 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냉각수가 누수가 되면 냉각수가 흘러나오게 되면 당연히 엔진에 영향을 미치죠. 두 가지를 일단 영향을 미쳐요. 한 가지는 당연히 엔진의 온도가 제어가 잘 안답니다. 근데 냉각수가 많이 흘렀을 때 얘기지 조금만 흐른다 이랬을 때는 어때요? 아주 조금만 흐른다. 그러면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아주 조금 흐르는데 아주 미세하게 샌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냉각수의 양이 뭐 급격히 줄어들어서 수준 이하가 됐다. 이게 아닌 다음에는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노란색 엔진 점검 경고등이 뜨는데 급격하게 냉각수가 새거나 이럴 경우에는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엔진 그러면 엔진에 빨간색 경고등이 뜨죠.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샌다. 그럼 어떻게 써요? 압이 떨어져요. 이 냉각수는 압력이 있거든요. 압력이 있어서 그 압력도 역할을 상당히 합니다. 압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은 팽창하지 않습니까? 팽창하면 더운 쪽하고 엔진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덥죠. 냉각수가 뜨겁죠. 상당히 뜨겁고 엔진 바깥에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누설이 된다. 이 누수가 된다. 냉각수가 누수가 되면은 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그렇게 그 온도 조절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라도 냉각수가 갑자기 줄어들어 가지고 그 수준 이하로 돼 가지고 당장 차를 세워야 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경고등이 뜹니다. 그때는 노란 경고등이 뜨는 거죠. 그걸 이번에 알았어요. 노란 경고등이 뜬다는 걸. 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그랬을까? 이쪽에 이 고무가 낡아서 그랬을까? 다른 쪽에서 했을까? 다른 쪽에서 한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떼내서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10년, 15년, 20년 가도 이게 깨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 안에 가스켓이 그런 문제가 좀 있었을까? 이쪽도 그렇게 생 것 같진 않아요. 이것도 웬만해서 이게 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생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문제였던 거죠. 이게 센서라고 말씀드렸죠. 감지기란 말이에요. 이 냉각수의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 감지기죠. 그걸 붙여놨는데 전기로 연결을 해가지고 중앙처리 장치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신호가 가는 건데 이거를 열어보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열어보면 간단하죠 이거. 이렇게 해서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퉁 튕겨 나가면 돼요. 도망가 버려요. 찝어져야지 그냥 하면 날아가 버려요. 못 찾으면 또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못 구하면 좀 골치 아프죠. 그리고 빼내면 되죠. 이렇게 빼내면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수온 감지기죠. 예. 냉각수의 온도 감지를 하면서 전자적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예. 근데 이 안에 하나가 있어요. 고무링이. 조심히 한번 나는 빼봤었는데 이 고무링이 들어가요. 이 가스켓이죠. 가스켓이라고 하고 뭐 고무링.
이 고무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고무링이 불소금일 거예요. 그래서 고온 200도 이상 되는 250도 이상 되는 고온에도 잘 견딜 수 있고 화학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고무이긴 하나 이게 문제가 좀 있죠. 그럼 아까 이쪽에는 별 이상이 없었던 것 같다. 이 가스켓 고무링 이거는 별 이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똑같은 재질이 똑같은 건데 왜 이쪽 게 문제가 됐을까? 이거 내가 이거 빼면서 부서져가지고 도저히 안 빠져나오고 고착이 돼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힘을 줘가지고 뽑으려고 그랬더니 완전 과자처럼 부스러져 버렸잖아요. 이쪽에 다 떨어져 나가버렸죠. 바삭 소리가 나면서 보니까는 이게 그냥 붙어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이거 알아요? 모르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이거 누가 알아 이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알아 이거를? 딱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게 그냥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데 이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다 그 노화돼 가지고 균열이가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물이 미세하게 샜던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물 양이 많아졌던 거예요 이쪽에. 그러면 왜 이쪽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왜 무슨 이유로? 여긴 괜찮다면서 이 전체가 다 똑같은 재질인데 왜 이쪽이 그랬을까? 그리고 여기는 특히 뜨거운 물이 상시 이렇게 닿는 데고 여기는 전기니까 그나마 이쪽으로는 이게 물이 안 닿는 데인데 왜 냉각수가 닿지도 않는 데인데 여기가 이렇게 부식이 돼가지고 바삭바삭하게 부서졌을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온도를 체크를 하려 그러면 계속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 있겠죠. 차 시동 걸고 난 다음에 계속 전기가 돼 있는 거예요. 전기는 열을 발생시키죠. 이게 그리고 열을 발생을 시키고 그 열을 발생시키면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수온을 체크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어때요? 이 끝에 부분은 금속이란 말이에요. 비철 금속이긴 하지만 금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플라스틱이죠. 그죠? 근데 금속이 어때요? 뜨거워지죠. 플라스틱하고 금속하고는 열 전도율이 상당히 다르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면서 100도 이상의 온도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이쪽에 물이 닿으면 어때요? 전기하고 물은 어떻습니까? 기름은 도체가 아니죠. 기름은 전기가 흐르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죠? 물은요. 도체죠. 대표적인 도체가 전도체가 물이죠. 대표적인 부전도체가 기름이죠. 그런데 기름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기름이 여기 버글버글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감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지 이게. 아무래도 센서인데 이거. 이 안쪽에 기름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감도가 떨어지거나 좀 오작동할 여지도 있죠. 이 센서가.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물이 떨어진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물이 항상 바글바글하다. 냉각수는 뭐 물로 H2O로만 구성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고열 뭐 200도 300도 이상 되는 열이 계속 가해져서 좋을 건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 안쪽에 지금 새가 또 이렇게 감지기 연결잭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고열에 시달리는 거예요. 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뜨거운 물보다 전기 접촉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열들이 더 부식시킨 거죠. 과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전체를 다 교체하기는 힘들어요. 호스까지 다 교체하려 그러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줘야 됩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 300만 원, 400만 원 주더라도 호스까지 다 교체해주지 않습니다. 센터를 가든 뭐 정비소를 가든 뭐뭐 웬만해서 호스를 교체해주고 뭐 해주고 돈 준다 그래도 안 해요. 왜? 못해 할 수가 없어요. 뭐 그 차만 고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건 안 고쳐요? 못해. 안 해줘. 그래서 망가지면 망가진 데만 고쳐준다 그러고 그거 망가지면 오라고 이래. 센터에서도 안 버티면 안 해. 그 어디서 호구 같다고 그래요. 뭐 예방정비 어쩌고 이딴 소리 떨면 정신 이상한 바보 취급해요. 다 뜯어달라 그러면 뭐 할 수는 있겠지. 돈 낸다 그러면.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꼭 부품을 빼먹거나 사기를 쳐서 문제가 되고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버려둬서 문제가 되고 또 안 갈아도 되는 거 갈고 난 다음에 청구해서 문제가 되고 아이 골치 아파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요거만 교체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거 보여줘요. 확인을 해서 여기에 뭐 쇠로 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부식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또 노화가 되면서 전기에 의한 열이 엄청나게 나니까 여기까지 다 부스러져 버린다니까. 여기 새는 거야. 밑으로 똑똑똑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안 보여요. 위로 물이라는 게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아래로 똑똑똑 떨어집니다. 위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밑에서 봐도 안 보여요. 왜? 밑에 여러 가지 부품이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서머스텝 부위는 아래쪽이 안 보입니다. 손으로 막아봐야 되는데 내가 손으로도 해봤거든요. 손으로 했는데 야 젖은 부위가 안 만들어지더라고. 왜 그러겠어요? 차를 구동을 하고 난 다음에 멈춰놓고 이걸 했는데 바로 한 게 아니고 한 일주일 뭐 10일 이상 세워놨다가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그때 조금씩 미세하게 샜던 거는 맞는데 미세하게 세가지고 쪽에 벽 쪽에 이제 막 흥건하게 초록색 그런 냉각수 물이 샌 건 맞는데 여기를 만졌을 때 멀쩡한 거죠. 말라버렸어요. 주행을 하고 차를 세워놓고 일주일이 지나버렸으니 여기서 새겠어요? 그리고 물이 다 식으면 압이 안 생기잖아요. 밀어내질 못하잖아요. 그럼 균열만 가 있는데 이 균열만 간 데에서 그게 그냥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압도 없고 온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막 새 나와서 이게 젖어 있겠어요? 만져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젖어 있는 게 느껴지지 않다니까. 맨손으로 느껴봤을 때. 그래서 어디가 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여기 어딘데, 분명히 여기 어디야, 여기가 깨졌던가, 뭐 여기, 이 아래쪽이겠죠, 당연히.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니까. 근데 위에는 멀쩡하고, 아래쪽이야. 이게 하려고 그러다 안 보여가지고 그냥 밀어버렸더니, 여기였던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을 발명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자동차에 장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생겼죠. 값싼 부품으로 값싸게 장착을 하고 또 뭐 정비를 하면서도 쉽사리 하고 아주 또 가벼워졌죠.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면서 대신에 이런 하자가 생긴 거예요. 이건 제조상의 하자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100% 무식이에요. 이거. 근데 사모트스트 이 다른 쪽은 괜찮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어떻습니까? 여기에 열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무슨 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조상 결함으로 보고 이 사모스터 자체를 통째로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 부품 자체를 비싸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팔지도 않는다니까요. 워터펌프 같이 판다니까. 워터펌프는 다른 쪽에 있는데 왜 그걸 같이 파는지 모르겠어. 워터펌프 연결돼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난 워터펌프는 지금 3번인가 갈았거든요. 센터에 가가지고 센터에서도 갈고 뭐 정비소 가서 갈고 3번을 갈았어요. 이거를 못 가는 거지. 그 워터펌프를 왜 자가정비 품목에서 빼놨는지 난 모르겠는데 국토부에서는 그거 좀 시행규칙하고 다 정리 좀 하라 그랬더니 말을 안 듣던데 닭대가리들만 앉아 있어가지고 아니 워터펌프하고 이거 뭐 이렇게 위험하고 뭘 한다고 니들이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헛짓거리 하는 거지. 예.
저 자가 정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정책 방향을 바꾸도록 하세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국토부에서는. 또 저 사업자들하고 붙어먹고 그 짓거리도 하지 말고. 소비자가 봉이야. 응?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자동차 구입한 사람들이 호구예요 다. 정부에서 그 짓거리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자가 정비를 못하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다 센터 가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자가 정비 하라고 해도 못해.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 누가 해 이걸? 센터 가지. 그리고서는 정비소라든가 뭐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거 뜯어 쳐먹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응? 그 돈 가지고서 잔치 벌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 장관은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뭐 매매, 유지, 관리 또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책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만간 이거에 대해서 특집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지경이라고요. 이런 거는 제조사에서 리콜 해가지고 다 해줬어야 되는 거지.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줬어야 된다 이거야 내 얘기는.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요런 부분들 전기에 의한 그 열에 의해서 그 플라스틱이 부식되거나 뭐 불이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콜한 경우가 수십 차례가 넘었죠. 국산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수입차들도 뭐 BMW, 뭐 벤츠, 뭐 폭스바겐, 뭐 아우디, 뭐 볼보 다 마찬가지예요. 리콜 안 한 새끼들이 이상한 새끼들이지. 이 과자가 돼 버리는데 그게 5년에 10만 보장해 준다 그러는데 그 애들 장난이지. 아니 돈을 그 정도 가져갔으면은 뭐 10년에 20만을 해주든가 뭐 그렇게 해주고 그거 지난 다음에 폐차를 하든가 뭐 각자 본인이 부속을 사서 뭐 자가정비해서 쓰든가 뭐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버리는데 그럼 이게 서머스ታት 교체를 해야지 뭐 어떻게. 호수를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호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장착대는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이 장착대는 상부 하부 호수부터 다 봤는데 내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뭐 냉각수나 이런 거를 교체를 좀 자주 하고 그런 오일이나 냉각수 같은 거 교체 자주 하고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지금 26만 27만 킬로 다 돼가는데 이제 차가 거의 뭐 몇 년 타지 않은 차처럼 좋아요 상태가. 그 교환하지 않은 부분들도. 근데 호수에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을 못했어요. 원래 호수가 뭐 터지거나 그 체결 부위 이 고무링 들어가 있는 부위가 새에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 차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다 뜯어봤잖아요 지금. 물론 교환을 할 거예요. 교환하고 그 안쪽에 있는 그 고무링 요거를 교체를 하고 예비 부품으로 딱 그 좀 만들어서 놓을 건데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로 호수는 멀쩡하더라고. 그럼 결국은 뭐냐 서머스탯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한 10만 킬로 5년에 10만 킬로 정도 10년에 한 15만 킬로 정도. 또 이제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장거리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해야 되겠죠. 열이 이게 재료들이 부품들이 열에 대해서 견디는 게 몇 도에서 얼마의 시간을 견딘다는 게 있어요.
이 불소금 같은 경우에도 100도에서는 그냥 계속 견디죠. 150도? 아, 계속 견뎌. 6개월, 1년, 2년, 3년 견딥니다. 150, 뭐, 5년, 10년까지 견딜 수도 있어. 그런데 250도는 어때요? 250도는 3개월을 못 견딜 수도 있죠. 불소금부가 터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250도 이상 가버린다 그러면. 그쵸? 그래서 그 한계점에 다다를수록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요. 이게. 모든 재료가 그런데, 그 주행을 오래 하신 게 영업용 같은 거 있지? 영업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차를 뭐 많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조금 짧은 기한 안에 교체를 해주는 게 좋겠죠.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를 그 개선품이 나와가지고 알루미늄으로 교체를 한 그런 건 좀 덜하겠죠. 그거는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 서머스탯은 교체를 좀 사고가 안 났더라도 문제가 안 생겼더라도 교체를 좀 해주는 게 좋다. 그 호수는 패치할 때까지 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물이 새고 그럴 일이 거의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 정도 온도는 150도, 150도 정도까지 뭐 100도, 150도 정도까지는 견뎌요. 그 고무들이 견딥니다. 이게 문제지. 이 부위, 이 부위, 이 안쪽 이게 문제지. 150도까지 견뎌요. 이게 문제지. 전기가 문제인 거예요. 전기열이. 자, 이런 거 설명이 다 됐죠? 근데 호수가 없어가지고 참 주문한 거 좀 가지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호수가 없어가지고 자 이거 설명했고 여기 설명했고 이것도 친절하게 이렇게 돼 있죠. 친절하게 이렇게 잡는 부위도 있어요. 이렇게 빼게 돼 있죠. 아, 이 가스켓도 처음에는 참 뭘 몰라서 신비하더라고요. 신비롭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걸 구입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갈고리나 이런 거 걸어가지고 빼다가 문제 생길까봐 이렇게 손잡이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중국 제품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런 거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조금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문제 있는 회사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걸 뭐 일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냐. 솔직히 사기는 한국 사람들이 왕이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눈탱이 치고 이러는 거는 한국 사람 당할 사람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고 내가 뭐 중국인들하고 뭐 특별한 뭐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자해에 해당되는 그런 짓거리를 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무슨 뭐 중국인들 어쩌고 떠들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일본 다 죽어라 하는 것도 문제고 중국의 뭐 공산당에서 어쩌다 다 죽어라 그런 것도 문제고 사실에 따라서 해야지 그거를. 자, 이거는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웬만한 제품들은 다 도착을 했죠. 그리고 라디에이터도 주문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가 좀 하루 이틀 늦어질 것 같은데 토요일 날도 뭐 배송이 되긴 하는데 지금 통관을 해서 월요일 날 할지 몰라나? 근데 라디에이터를 뜯어야 저 안쪽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라디에이터 교환도 자가정비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디에이터를 뜯어서 봐야 범버를 뜯고 라디에이터 뜯고 해야 이 안쪽에 호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호수들을 지금 구입할 수도 없고 뭐 있어야지 구입을 하지. 그거 뭐 차대번호 가지고 조회를 하고 해도 되지도 않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중국이 그렇게 정확한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이나 저 아랍이나 동구권에서 주문 제작한 그 업체들 그쪽이 잘 돼 있지. 알리익스프레스도 상당히 지금 노하고 있는데도 치밀함은 상당히 떨어져요, 중국이. 그런 건 있어요. 차대번호하고 동일한 제품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문제가 많죠. 우량한 업체를 찾아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래서 라디에이터를 가지고 와서 도착을 하면 그거 저쪽 다 뜯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장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죠. 차는 5년에 10만 킬로 이상 타도 특별히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준다면. 라디에이터를 교환하는 이유는 정말 라디에이터 왔을 때 그때 하도록 하죠. 오늘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이걸 내가 1년을 고민했는데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까지 확인을 하고 그 교환할 수 있는 호환품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만족감이 상당해요.